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어저께 오늘 이렇게 병원에 좀 출근을 해가지고 미리 일을 좀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부산에 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 첨생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여러 병원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려고 부산 출장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리 좀 일하느라고 출근을 했는데 일을 다 마쳐가지고요. 아직 기차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유튜브 하나 찍고 가려고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치매 치료제 쪽으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달에 나온 뉴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헬스 조선에서 나온 그런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세 번째 치매 치료제가 탄생했다. 한국에는 언제 들어올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사진에 보시면 아두카누맙, 레카네맙, 도나네맙 뭐 이렇게 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도나네맙은 아직 그 사진은 없고 약 사진이 아니라 릴리라고 이걸 만든 회사 그 로고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끝에 맙 MAB인데요. 그게 모노크로날 안티바디입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들은 이제 성분명이 끝이 맙으로 끝나거든요. 예,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작년 7월 달 뉴스인데요. 7월 20일인데 7월 6일 날 미국 FDA가 두 번째 치매 치료제인 레카네맙을 승인했다. 첫 번째 약이 아두카누맙이고요. 네, 두 번째 맙이 레카네맙입니다. 그리고 나서 2주도 안 돼가지고 7월 17일 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이 도나네맙이라는 게 이제 임상 3상 결과, 임상 3상이 이제 가장 좋은 약을 만드는 그런 임상이죠. 여기서 도나네맙이 더 좋은 그러니까 레카네맙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원래는 2023년 말까지 FDA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신청은 했지만 올해 그 1분기에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 치료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치매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치매 중에 가장 많이 그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은 잘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그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뇌에 그 축적이 되는 게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들은 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 이 아밀로이드 베타, A, 베타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약이 아두카누맙이라는 겁니다. 그 제품명은 아두헬룸인데요. 미국의 바이오젠하고 일본 에자이가 개발해서 2021년도에 FDA에서 처음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 개발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쓰다 보면은 이제 41.3%가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약이 이제 작년 7월에 FDA 승인을 받은 레카네맙, 레캠비라는 약입니다. 역시 미국 바이오젠하고 에자이가 내놓은 제품이고요. 부작용이 좀 상당히 적었다는 거고요. 한 1800명 정도 임상을 했는데 이제 인지기능 저하를 한 27% 정도 늦췄다는 거고 부작용을 보인 환자도 한 12.6%, 아까는 그보다 훨씬 많았죠. 41.3%. 이제 이 약을 이제 그 레카네맙이 이제 지금은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 약이고요. 보통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고 여기 보면은 아포 2포 유전자 변형. 예, 그래서 유전자에 이런 변형이 있으면은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높아서 보통 이 약을 쓰기 전에 아포 2포 이 유전자 변형이 있는지는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도나네맙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아까는 27% 정도 줄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36% 늦추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이제 부작용은 조금 더 그 레카네맙보다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중증 이 부작용은 한 1.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레카네맙과 마찬가지로 아포이포
유전자 변형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부작용 비율이 높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세 가지 약, 뭐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있는 아두카누맙은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요. 레카네맙이 지금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뉴스에 보면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이제 했다는 뉴스가 작년 12월 21일 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도나네맙이 뭐 신약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3상 임상 실시 기관 이게 15곳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그 IRB 승인을 완료하고 환자 모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게 이미 이제 임상이 끝났는데 지금 국내 임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개발한 레캔비, 레카네맙은 27%를 억제하는데 이거는 이제 36%뭐 이렇게 임상 악화를 36% 지연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시기관이 분당 서울대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등 15곳이고 한 80명 정도가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 지금 임상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약물인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뭐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그 아밀로이드라는 게 일단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게 아밀로이드입니다. 근데 이 아밀로이드가 이제 뭉쳐가지고 여기는 이제 프로토피브릴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개로 만들어지는 올리고모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프로토피브릴, 이게 좀 더 뭉치면 이제 피브릴이 되고, 이게 이제 플라크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면 이제 뇌에 이제 축적이 돼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레카네맙이라는 것은 이 주로 프로토피브릴 쪽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도나네맙은 이 플라크 조금 더 커져 있는 거를 이제 타겟한다, 뭐 그런 그림이고요. 보시면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 모노머, 이제 한 개씩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올리고라는 건 여러 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가 이렇게 요게 뭉쳐져서 이런 게 형성이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실 모양, 이제 피브릴이라는 건 실 모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토라는 거는 그거를 만드는 원재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섬유같이 이렇게 뭉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녹는데 이게 뉴로톡식하다는 거는 신경에 상당히 그 독성을 준다는 거고, 이런 초기 쪽에 그 영향을 주는 약이 레카네맙이라는 약이고요. 이게 더 뭉치면은 이제 두꺼운 실이 돼서 피브릴이 되고, 이 실이 실타래를 만들면 이게 플라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뇌 세포에 관찰이 되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래서 이쪽을 이제 타겟하는 게 도나네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이제 승인이 됐고 요거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약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아밀로이드가 이제 뭉쳐서 올리고모가 되는데, 톡식하다는 거는 이게 뇌에 이제 영향을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는 거고요. 이 올리고모가 더 뭉치게 되면 프로토피브릴, 그러니까 원형 섬유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톡식하다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실 모양으로 되면 아밀로이드 피브릴이라는 게 되고요. 이게 더 뭉치면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된다. 그래서 모노머, 올리고머, 프로토피브릴, 그다음에 피브릴, 플라크, 그런 순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레카네맙은 주로 이 앞쪽, 그러니까 주로 프로토피브릴을 그 타겟하는 그런 그 항체 치료제고요. 도나네맙이라는 거는 이쪽 뒤쪽 플라크를 주로 타겟팅하는 약이고, 이거 양쪽을 다 타겟하는 게 아두카누맙, 이름이 어려운데 이건데요. 이거는 지금 부작용이 심해서 개발을 포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 이 아밀로이드가 나올 때부터 그거를 타겟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솔라제누맙이라는 약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레카네맙하고 비슷하게 프로토피브릴을 그 블럭하는데, 피브릴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막는 간테네루맙이라는 약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아두카누맙은 주로 피브릴을 타겟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 포기가 됐고, 레카네맙은 프로토피브릴, 도나네맙은 그 플라크를 주로 타겟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효능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아밀로이드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통 찍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밀로이드 펫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요. 아밀로이드 펫을 찍는 게 한번 찍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되고, 치료 전에 한번 찍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또 치료 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찍어야 되니까 두 번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25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뭐 피검사로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피검사가 개발이 되면 뭐 치료 효과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떤 환자들이 이제 이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지 그 인지기능 검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그 스크리닝 검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그 아밀로이드를 이 피에서 이렇게 검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랍니다. 이게 워낙 양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게 그 어려운 기술이라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이제 거기 뛰어들어 있는 그런 진단 분야의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번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부산 출장 갔다 와서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